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 별별 특강의 주제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감정자유기법을 이용해서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건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의심과 분노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불안과 중독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별별 특강은 감정 자유 기법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요. 잠시 뒤 오늘 별별 특강을 해주실 최우석 한의사 만나보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그 책을 내셨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책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마음병에 관심이 있지만은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등 쉽지 않은 마음병에 관심이 깊다. 대인공포증과 무대공포증, 면접공포증 등의 공포증을 쉽게 치료해보자. 이런 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특강을 할 테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겠죠?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최우석 한의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방송 출연이 처음이신가요? 물론 처음입니다. 네. 아니 방송하기 전에 이제 한의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하셔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죠. 네. 저와 전화 통화할 때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오늘 방송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별별 특강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인사를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현재 직업은 한의사고요. 네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좀 팔자가 기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팔자가 기구하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또 하시죠? 원래 어릴 때 제 꿈은 공돌이였고요. 네네. 그래서 공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아. 조금 아주 짧은 기간 조금. 네네. 그런데 제가 술을 거의 못 하는데 네. 대한민국 특성상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뭘까? 첫 번째는 공학인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뭘까? 하니까 한의학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한의사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나 생각해 보니까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의대를 졸업해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생각은 네네. 자기가 어떤 꿈이 있고 전공을 하고 하면 그쪽 길로 쭉 나가는 걸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뭐 팔자가 기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제게 물론 아직도 저는 정말 공학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한의학이 1번이고 공학이 2번입니다. 그럼 지금 선택에 있어서는 후회는 없으신 거죠? 물론입니다. 네. 오늘 특강 주제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예요. 부정적인 감정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는 아이들이 길 가다가 엄마 나 비둘기 무서워. 또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창밖을 못 내려다본다든지. 네. 누구는 63빌딩의 전망이 매우 좋아서 밖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자기는 그곳을 못 바라본다.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감정이 되겠지요. 네. 제가 어릴 적에는 뭐 힐링이나 디톡스 이런 말들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단어들을 자주 보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이게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는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정도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감정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다양해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원래 다양했는데 어릴 때는 모르고 살았고 어른이 되면서 점점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왜 그 어릴 때는 그 참 순수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감정들도 다양해지는 거네요.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우울하고 또 의욕이 없어지고 심할 때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 거겠죠? 틀림없이 미치죠. 네. 다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또는 뭐 조금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든 인위적으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해소를 시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것들이 몸에 쌓이면 뭐 우리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어깨가 뭉치네 그리고 뭐 심해지면 그런 말들 흔히 하잖아요. 이게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새끼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네. 자식 새끼가 속 썩여서 네. 남편이 어떻게 해서 위험이 생겼네, 위궤양이 생겼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 뿐일까요? 좀 더 심하게는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만성 골반통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하면 암도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 그런 감정에서 좀 벗어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문제는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고 만약 안다고 해도 뭔가 그 순간을 빨리 잊고 시간이 지나길 바라는 마음에 매운 무언가를 먹는다든지 여성분들이 이런 거 참 많이 사용하시죠. 또 술을 마신다든지 남성들은 또 이렇게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자극을 주면서 그 순간을 잊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다시 감정에 휩싸이는 반복을 보이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나 갑자기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있습니다. 그런가요? 오늘 말씀해 주실 그런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네네네. 네, 저는 제일 먼저 오늘 주제는 감정자유기법이긴 하지만 네. 자식이 속썩인다. 제일 좋은 건 뭔가요? 자식이 제정신 차려서 엄마 나 앞으로 잘할게. 남편이 속썩인다. 제정신 차려서 아내
발 한번 씻겨주고 잘하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네. 문제는 현대에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을 못 마셔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그만뒀는데 P사. 네. 물론 저는 그 회사 좋아합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네.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저는 감정자유기법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네네. 영화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운 무언가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매운 걸 먹고 난 다음에 그때는 잊었지만 마음속에는 남아 있어서 그게 다음에 또다시 앙금이 계속 쌓여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게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없이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감정자유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특강 주제가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인데 이 감정에서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정자유기법을 통한 벗어나기란 말이죠. 감정자유기법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요 그게? 먼저 우스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책을 감정자유기법 길잡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네. 뭐 친구 여럿이 있는 중에 이제 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의사 친구가 딱 보더니만은 야 이거 혹시 불임 관련이냐, 난임 관련이냐 그러더라고요. 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었죠. 하는 말이 감정자. 그러니까 정자감소증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네. 그게 아니라 감정 자유 기법이죠. 네. 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네네. 굳이 그런 감정을 없앨 필요는 없죠. 네. 괴롭고 짜증나고 미칠 것 같고 뛰어내리고 싶고 심하면 죽고 싶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자는 기법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네. 그래서 저는 감정자유기법 어떻게 해요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말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편하게 살자예요.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마음 편하게 살자. 마음 편하게 사는데 그중에 한 방법으로서 감정자유기법을 쓰는 것이고 이 감정자유기법은 제가 한의사잖아요. 직업은. 네. 경혈을 두드려서 좋아지는 겁니다. 경혈을 두드려서 네. 앞서 우리가 좀 얘기해봤던 부정적인 감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치유가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방송 전에 이제 좀 책을 봤더니 앞서 말씀하셨던 두드리면 행복해진다 이런 글이 또 책에 나와 있고 제 머릿말로 옮기니 머릿말로 네. 써놨습니다. 그리고 경혈을 두드리면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정말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양의학 그냥 의학이 네. 주류인 시대에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과거로 돌아간다면 예전에 화병 있고 우울증 있고 어디 조선시대는 공황장애가 없었겠습니까? 네. 조선시대도 있을 건 다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좋아졌을까요? 그냥 안 좋은 상태로 죽었을까요? 틀림없이 물론 100% 치료된 건 아니겠지만은 네네. 누군가는 좋아졌고 누군가는 나빠졌고 그 좋아지는데 일익을 담당한 사람들 중에 한의사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했을까요? 경혈에 침을 놓아서 좋아지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미 경혈을 자극을 해서 한의사는 침을 놓는 자극을 해서 좋아지게 한 것이고 네. 이 감정자유기법이란 것은 경혈에 침을 놓는 대신에 손끝으로 두드려서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자극을 통해서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옛날 의학서적 또는 요즘 한방신경정신과 교과서를 펼치면 어디를 펼치더라도 이러이러한 질환에는 이러이러한 경혈에 침을 놓아라 하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네. 그것 대신에 두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혈을 두드리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조금이 아니라 매우입니다. 매우군요. 어떤 연관이 좀 있기에 이렇게 또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어떤 연관이란 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경혈을 두드리면 예. 부정적인 감정에서 매우 많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원리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 예. 그 감정자유기법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네. 모든 부정적 감정의 원인은 경락의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락의 혼란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경락에 흐르는 기에 이상이 생겨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뭐 이 말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경락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차치를 하고요. 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라고 하죠. 형제가 쌍둥이 형제가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한 10년이 지났더니만은 한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영화 장면에서 아동학대 장면이 나오는데 재밌게 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아동학대 장면이 나오면 막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뛸 것처럼 완전 또다시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서 다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아동학대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가라는 건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네. 물론 아동학대라는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그런 일을 겪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명은 틀림없이 재밌게 살아가고 있고 한 명은 여전히 괴로운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EFT 감정자유기법의 입장은 뭐냐면 한 사람은 아동학대를 당할 때 생긴 기의 흐름의 이상이 자연적이든 치료를 받아서든 좋아진 것이고 네. 한 사람은 여전히 그 이상인 상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촉발 인자가 있어서 영화든 드라마든 또는 신문 같은 곳에서 아동학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다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그 기의 흐름에 이상이 생긴 것들을 좋아지게 하려면 당연히 경혈을 두드리는 것이죠. 된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네. 한번 경험해 보시면 합니다. 그렇군요. 비둘기 무섭다? 한번 두드려 보면 금방 좋아진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중년 공시생님께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요새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잘 들어야겠다. 국민TV 라디오 자주 켜놓고 열공 중입니다 하셨어요. 그 중년 공시생님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계시다면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방송 중간중간에 우리 최우석 한의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정 자유기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나요? 미국의 게리 크레이그라는 분이 만드셨고요. 네. 그분의 현재 직업은 목사입니다. 목사시고. 예. 제가 이분 얘기 나오면 항상 좀 전생에 연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S대 공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셨어요. 네, 제가 아까 공대라고 했는데, 네네. 저도 S대 공대 금속공학과거든요. 다만 차이는 게리 크레이그 선생은 스탠퍼드고, 네. 저는 서울대고 그 차이는 있지만, 네네. 어찌되었든 같은 S대 금속공학과로서 네. 매우 연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목사신데 이 감정자유기법을 또 만드셨군요. 네, 금속공학과 졸업하시고 그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신다는 것도 비슷하네요. 저와 비슷한 면이 있죠. 네. 이 감정자유기법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나요? 어느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름에서 보시듯이 감정과 관련된 부분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것은 신체적인 증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주의 말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감정자유기법이 만병통치다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질환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한두 번 해보시고 여전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가까운 한양방병의원을 반드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의사
의사, 치과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감정자유기법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체적인 증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속썩여서, 자식 새끼가 속썩여서, 남편이 속썩여서 위험 위궤양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맵고 짠 거 먹으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해서 생긴 위험 위궤양, 그게 감정자유기법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리는 없겠지요.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자기 생활을 좋게 하고 뭐 다른 뭐 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들뿐만 아니라 성공하기에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스포츠 선수들의 수행, 그러니까 퍼포먼스 향상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 감정자유기법을 이용하나요? 일단 운동선수들도 마음이 불편한 경우는 있겠죠. 네. 뭐 징크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투구폼 같은 것들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과연 훈련하는 게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투수 코치는 틀림없이 야 이렇게 던지면 너에게 도움이 훨씬 좋을 거야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못 던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어떤 자세예요? 좋은 자세가 아닌 안 좋은 자세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해요. 반복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제대로 된 자세 하나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세를 반복을 해야 의미가 있다. 자세 투구 폼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틀림없이 감정자유기법은 도움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는지는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것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오늘도 그럼 특강에서 잠시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예. 아싸 가을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우울증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맞나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어서 폭식하는 경향도 있고요. 라고 하셨는데. 예,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제가 공돌이라고 이제 잘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돌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감정자유기법의 입장에서는 우울증 또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울증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 우울증 자체도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냥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감정자유기법을 쓰시면 해결이 됩니다. 다만 또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가까운 한 양방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먼저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조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정자유기법 말고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자유기법이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쉽습니다. 쉽다. 매우 쉽습니다. 네. 둘째,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쉽고 스스로 할 수 있고 셋째, 효과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보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인지행동요법이라든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체면 그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자기 체면을 통해서 좋아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면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체면을 전문으로 하시는 신경정신과 원장님께 가서 체면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감정자유기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다른 기법들보다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어렵다면 안 되겠죠. 네. 앞서 감정자유기법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혈을 두드린다. 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혈이라는 부분이 예. 우리 손에도 있나요? 손에도 많죠. 네, 손의 어느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곳을
우리가 흔히 체했을 때 손가락 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물론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 손가락 따는 위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네. 손가락 따는 그런 것들도 다 경혈이고요. 네. 엄지손가락 같으면은 손톱뿌리 부분에서, 네. 이게, 손톱뿌리 끝이 왼쪽, 두 번째 손가락 쪽이 있고, 이게, 두 번째 손가락이 반대쪽 허당 쪽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쪽에 허당 쪽에 두 번째 손가락의 반대쪽에 있는 그 손톱뿌리 부분이 소상이라는 혈자리거든요. 네네.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에는 역시나 손톱뿌리 쪽에 상냥이라는 혈자리가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자유기법을 이용할 때 대표적으로 어느 경혈을 좀 두드리나요? 그런 대표적인 경혈은 어디 있을까요? 경혈 이름으로 한다면, 사실은 한의사들은 모든 경혈을 다 사용하는데, 네네. 감정자유기법에서는 사용하는 경혈이 개수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네. 비의료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백회, 찬죽, 이런 혈자리들을 사용하는데, 네. 혈자리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좀 복잡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쓴다면, 정수리, 눈썹 시작 부분, 네. 눈가, 눈밑, 코 밑, 입술 밑, 네. 빗장뼈 밑, 빗장뼈. 그러니까 우리 쇄골이라고 네. 하는데 빗장뼈죠. 네. 우리말로 네. 빗장뼈 밑 그리고 옆구리. 다른 경혈들도 쓰기도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한 7, 8개 정도 되나요? 요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드리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 두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한 부분만 두드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한 부분만 두드려도 되는데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앓고 있는 그 질환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고요. 우리는, 저는 알지만, 비한의사들은 이게 이분에게 어떤 혈을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게리 크레이그 선생이 저는 그래서 참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밉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루틴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다 두드리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렇군요. 네. 한의사들은 특정한 한 경혈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한의사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다 두드리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중년 공시생님께서 오늘 특강 주제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경혈 누르는 거 말고 기도나 명상, 운동 이런 것도 감정 기복, 불안 등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어요. 당연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흔히 하는 말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종교가 있다든지 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명상이 좋아서 명상을 한다, 운동한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 중년 공시생님. 네, 잘 들으셨겠죠. 감정자유기법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또 이제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이걸 보고 꼭 질문을 드려봐야지. 정말 부작용이 없을까? 물론 이제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았을 경우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본 건 아닐 텐데요. 책에서 그게 나와 제가 있어서. 책을 옮긴 지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네네. 부작용, 기본 그 부작용이란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네. 심각한 부작용은 일단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엄마 뒤로 숨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보죠. 왜 그러니? 하고 하니까 엄마 저기 비둘기 있어. 나 비둘기 무서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 엄마가 아이에게 감정자유기법을 해준다? 그랬을 때는 별다른 부작용이 있을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좋아지는 과정 중에
감정의 폭발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폭발이요? 예. 네. 다르게 비유를 하면 우리가 여기 막 음식물 썩은 것들이 있고 한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막 꽁꽁 싸매 놓았어요. 근데 그거를 한 겹을 벗기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막 썩은 냄새가 올라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물론 완전히 끝까지 치우고 나면 괜찮아지지만 그 과정 중에는 아주 더러운 냄새, 더러운 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환에 따라서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자유기법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 질환의 특성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그 질환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간단한 문제, 뭐 비둘기 무서워, 엘리베이터 무서워서 못 타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심각한 질환은 반드시 가까운 한양방병원을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네. 곰곰이님께서 이런 질문을 또 올려주셨네요. 오열을 하고 나서 가슴을 두드릴 때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상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차이는 뭐냐면 네네. 감정자유기법과 우리가 뭐 답답할 때 가슴을 두드린다든지 머리가 아플 때 머리에 손을 갖다 댄다든지 그 머리에 손 갖다 대는 것들도 사실은 다 경혈자리거든요. 그쪽이 뭐 태양혈이라든지 찬죽 이런 혈자리에 갖다 대요. 네네. 그래서 좋아지는데 차이는 뭐냐면 감정자유기법은 안 좋은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찾아내어서 완전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가슴이 답답할 때 가슴 두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좋아지고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죠. 왜? 다음에 그런 상황 되면 또 가슴 두드리거든요. 감정자유기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비둘기 무서움이 없어졌다. 네. 그러면 평생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이제 중독 증상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치료가 가능한가요? 담배나 뭐 술이나 뭐 한의사님께서는 방송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그 던킨 중독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인한 중독 증상이 좀 있었는데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치유가 가능한 겁니까? 먼저 우리가 흔히 중독하면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 또는 뭐 니코틴 중독, 담배 네,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알코올 중독은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고요. 금연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종종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 같은 곳에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빨리 좋아진다라고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뭐 담배 끊는데 혼자서 많이들도 하시죠. 네.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 정말 도움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꾸로 한번 왜 중독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물론 네네. 자연스럽게 중독이 된 사람들,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요. 담배 피면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피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든지 마음이 안정이 된다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불안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꽉 쌓여 있는 거죠. 그런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감정자유기법을 통해서 해결한다면은 네. 더 이상 담배 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담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요.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담배 대신 담배를 과자를 끊는데, 먹는다든지 네, 뭐 이렇게 사탕을 빤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네네. 담배는 끊었는데 다른 중독이 사실은 또 생기죠. 담배니까 우리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사탕 많이 먹는 것도 중독은 중독이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네네. 역시나 해소되지 않은 어떤 불안이 그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감정자유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해소되지 않은 불안을 해결해 준다면 네네. 사탕을 하루에 100개씩 먹을 이유는 없죠. 뭐 한두 개 그냥 맛으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그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그 바퀴벌레에 대한 많은 혐오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니터 상으로 봤을 때 어떤 무섭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집에 간혹 바퀴벌레가 나와요. 예.
언제 많이 나오냐면 날 더울 때. 정말 그들도 그 지하에서 살기 힘들었는지 이제 화장실을 통해서 마구마구 올라오거든요. 근데 작은 바퀴가 아니라 정말 미국 바퀴라고 하죠. 굉장히 큰 바퀴벌레가 정말 더위를 먹었는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도 도망치지도 않고 거기에 벽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정말 그 온몸이 이제 소름이 끼치면서 바퀴약을 찾아서 이제 약을 뿌리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생각해도 이제 조금씩 소름이 돋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경혈을 두드리면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것이겠죠.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네. 스마트폰에서 바퀴벌레를 찾았어요. 왜 제가 이걸 찾았냐면 네네. 지금 바퀴벌레를 좀 무서워하신다고 하시지만은 아마도 실물을 보았을 때는 매우 맞아요. 두려워하시고 싫어하실 수는 징그러워하시고 그러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말씀하는 정도로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처럼 네. 예, 사진을 맞아요. 보시면 맞아요. 어떤가 싶어서 이제 했습니다. 약간 좀 소름이 돋네요. 예, 당장 이제 보여주니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네. 달라지면서 네. 예,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말씀을 하죠. 지금처럼 바퀴벌레를 딱 보니까 네. 비록 그 스마트폰 상이지만은 바퀴벌레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은 느낌이라는 게 몸으로부터 느끼는 두렵다? 아니면 무섭다? 징그럽다? 어떤? 징그럽다. 예. 네. 감정적인 단어는 징그럽다. 몸으로는 어때요? 소름이 돋는다? 돋죠. 예. 가슴이 두근두근은 없으시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두근거리는데 예. 지금은 예.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시고 네, 예, 좋습니다. 그 정도가 좀 전에 징그럽다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 까먹어서 이게 네. 좀 까먹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징그럽고 예, 소름 돋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신 것 같나요? 너무너무 소름 돋고 징그러우면 10점, 아무렇지도 않으면 1점, 중간 정도면 5점.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보셨을 때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그 소름 돋는 정도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예. 때 실제로 봤을 때와 비교했을 때 한 5점 정도. 그냥 이 자리에서 한 5점 정도인 것 네. 같다. 소름 정도가. 네, 한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예. 현실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제일 심한 정도는 10점 정도인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5점 정도인 네,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 제 모습, 제가 하는 동작과 네. 제 말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그리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무서우면 비둘기가 무섭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네. 뱀이 징그러우면 뱀이 징그럽다. 고양이가 고양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으면 소름 돋는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네. 표현은 각자 자기에게 맞추어서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몇 점 정도 힘드신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심하면 10점, 아무렇지도 않으면 1점. 네. 정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소름 돋는 정도가 5점입니다. 네. 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두드리는 자리를 말씀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손날을 두드리시면서요. 손날을? 예, 손날 네. 두드리시면서 네. 제 말씀을 따라 해보세요. 나는 비록 스마트폰 바퀴벌레 보니까 스마트폰 바퀴벌레를 보니까 소름이 돋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요걸 3번 반복합니다. 나는 비록 스마트폰 바퀴벌레 때문에 소름이 돋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비록 바퀴벌레 때문에 소름 돋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정수리 두드리시면서요. 네. 바퀴벌레 때문에 소름 돋는다. 눈썹 시작 부분 두드리시면서 네. 바퀴벌레 때문에 소름 돋는다. 눈가 두드리시면서 네. 바퀴벌레 때문에 소름 돋는다. 눈 밑 두드리시면서 바퀴벌레 때문에 소름 돋는다. 그 말씀 반복하시면서 코 밑 두드려 보세요. 바퀴벌레 때문에 소름이 돋는다. 입술 밑 바퀴벌레 때문에 소름이 돋는다. 빗장뼈미 바퀴벌레 때문에 소름이 돋는다. 옆구리 바퀴벌레 때문에 소름이 돋는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아까 본 그 스마트폰 바퀴벌레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는 얼굴 표정이 찡그러졌는데 일단은 네. 얼굴 표정이 뭔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네. 봤을 때 소름이 네. 좀 몸에 돋았는데 그렇죠. 그 소름 돋는 정도도 좀 덜한 것 같고 그렇겠죠. 그리고 일단 그 두드리면서 든 느낌이 뭐냐면 네. 굉장히 차분해지는데요, 마음이. 네, 맞습니다. 자, 이왕이면 완전히 한번 아직도 그래도 뭔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전히 소름인가요? 조금 아니면 있어요. 소름이 아닌 어떤 다른 신체 감각으로 옮겨간 것 같나요? 지금은 약간 쭈뼛쭈뼛하는. 쭈뼛쭈뼛. 예, 좋습니다. 너무너무 쭈뼛쭈뼛하면 10점이고요. 네. 아무렇지도 않으면 1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지금 상황에서. 예,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 4점? 4점. 네, 네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손날 두드리시면서. 또요. 나는 비록. 바퀴벌레 때문에. 쭈뼛쭈뼛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비록. 바퀴벌레 때문에. 쭈뼛쭈뼛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비록. 바퀴벌레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쭈뼛쭈뼛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정수리 두드리시면서. 네. 바퀴벌레 때문에. 조금 쭈뼛쭈뼛한다. 눈썹 시작 부분. 네. 조금 쭈뼛쭈뼛. 바퀴벌레 때문에 조금 쭈뼛쭈뼛한다. 눈가. 네. 바퀴벌레 때문에 조금 쭈뼛쭈뼛한다. 눈밑. 나는 바퀴벌레 때문에 조금 쭈뼛쭈뼛한다. 코밑. 나는 바퀴벌레 때문에 조금 쭈뼛쭈뼛한다. 입술밑. 나는 바퀴벌레 때문에 조금 쭈뼛쭈뼛한다. 빗장뼈 밑. 나는 바퀴벌레 때문에 조금 쭈뼛쭈뼛한다. 옆구리. 나는 바퀴벌레 때문에 조금 쭈뼛쭈뼛한다. 네, 좋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실게요. 그거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쭈뼛쭈뼛하는 게.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이렇게 좀 반응이 오네요. 네. 공포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공포증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정말 두렵다, 무섭다, 또는 징그럽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감정들은요. 네. 100명이 하면 80명 정도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해보시면 아실 건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사실은 조금 전에 한번 보고 지금 또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네. 그랬을 때 제가 그러죠.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바퀴벌레를 얼마나 여러 수십 수백 수천 번을 봤을 건데 왜 이때까지는 익숙 안 해졌고 지금 세 번 봤을 때는 익숙해졌냐고 말씀드리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예요? 많이 본다라고 해서 익숙해진다라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지금 현재 있었던 현상은 틀림없이 네. 감정자유기법, 경혈을 두드린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었고요. 역시나 또, 아나운서님께서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스스로 하나 하면 뭐냐면, 이거, 방송 용어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노가다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많아요. 두드리는 게? 네, 계속 2번, 3번, 4번, 10번, 20번 두드리니까 이거 노가다 아니냐. 그렇게 하죠. 막일, 그죠? 근데 노가다가 아무래도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좋아져서 그래요. 제가 다른 어떤 특정한 치료법들, 기법들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네. 그런 쪽에 있어서는 조류공포증이라든지 그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번 하면 한 시간 정도, 그리고 그걸 한 10회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왜 그럴까요? 좋아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금은 좋아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시간이 10번이면 10시간이에요. 10시간짜리를 지금 짧은 몇 분 동안에 좋아졌으니까 노가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팟빵 게시판 보니까 예.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데니님께서 웃어도 되는 거죠 하면서 크크크 하셨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예. 정말 그 웃음이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게 몇 번 두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됨을 느낍니다. 이미 관련 논문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히읗히읗님께서 불면증도 그런 식으로 두드리면서 하면 해결이 되나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신 말씀 아마 이러신 것 같아요. 나는 불면증이 있지만 나는 나를 받아들인다. 손날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정수리 그런데 두드릴 땐 불면증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불면증이 왔나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불면증이 온 이유에 대해서? 네,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왔다면 네. 막 지금 고시는 며칠 안 남았고 그런 것 때문에 왔다면 그런 고시 스트레스를 없애야 불면증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운 좋게도 그냥 불면증 하면서 두드렸더니만은 좋아진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포증이라든지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이런 것들은 매우 빨리 좋아지지만 불면증 같은 것들은 조금 종류가 달라서 일단은 제가 만약에 된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면증이 오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대한 감정자위기법을 실시하면 좋아지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별별특강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감정치유 기법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한의사인 최우성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해서 남겨주십시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지 또 이 특강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의사 최우성님을 모시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정 자유기법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중년부분님께서 중년부부입니다. 육아 문제와 경제 문제로 날로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 대화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겨난 듯한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왜 한숨을 쉬었냐면요. 네네. 우리 흔히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정 문제의 80% 정도는 물론 그 퍼센트가 정확한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돈 문제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아마 대한민국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틀림없이 경제 문제, 돈 문제라는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감정자유기법으로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조금은 그런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정말 기초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감정자유기법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했더니만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고 몇 년 전에 북한 꽃제비식으로 막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한다. 이건 문제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있어요.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인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하신 건 부부 문제잖아요. 그러면 둘이 합심을 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부부 싸움을 하는데요. 꼭 부부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을 하고 나는 또 더 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상대방이 아무리 안 좋은 말을 해도 감정자유기법을 몇 번 하고 나면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부싸움은 줄어들 거예요. 네. 나도 이성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물론 나는 이성적으로 말을 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듣기에는 그게 또 감정적이어서 또 막 감정이 폭발된다. 그러면 또 열심히 감정자유기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합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돈 문제가 해결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건 뭐 누구도 뭐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그 최우석 한의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만병통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찜님께서 회의 시간에 자신 없는 질문을 받았거나 스스로 확실하지 않은 답을 할 때 심하게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흐를 정도로 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자주 얼굴이 빨개지곤 했는데 직장 생활 20년이 넘었는데 나아지질 않네요. 하셨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엄청 많으시죠? 네. 자, 먼저요. 하나는 제가 왜 아까 공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원인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따지는 사람들은 물리학자고 화학자고 그렇죠. 네. 자연과학자들. 물론 공돌이도 원인을 따집니다. 원인이 있어야 또 해결책이 있으니까. 해결책이 조금 더 필요한 걸 거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알바, 삐리리 햄버거 알바.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 뭐 하는지 몰라도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왜 그런지 보다는 해결책은 확실히 있습니다. 감정자유기법 쓰시면 분명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아나운서님 바퀴벌레 징그럽다 소름 돋는다 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보는 즉시 저는 이미 반응이 답변을 이렇게. 드렸어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뭔지 궁금하시죠? 모든 부정적 감정의 원인은 경락의 혼란이다. 경락의 혼란. 네. 아나운서님께서 물론 어릴 때 어떤 바퀴벌레와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건 진짜 물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누구는 그 기의 흐름이 정상화되었고요. 누구는 여전히 기의 흐름이 아직 정상화가 안 되었고요. 정상화가 아직 안 되었는데 경혈을 두드려서 정상화시켜줬기 때문에 기의 흐름이 정상화되었고 그래서 좋아지신 거예요. 왜 얼굴이 붉어질까? 어릴 때 아마도 20년 전에 아마도 어떤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그런 걸 곰곰이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면 그게 원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그리고 누구는 그런 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맞아요. 누구는 아직 막 이상하신 분들이 계시고. 네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의 흐름이 정상화되지 않았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왜 제가 자꾸 경락의 혼란이라든지 기의 흐름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네. 우리는 2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을 다룰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내 몸에 있는 기의 흐름밖에 없습니다. 경혈을 두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네. 감정자유기법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다른 방법에서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감정자유기법 입장에서는 기의 흐름이 지금 현재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혈을 두드려서 바르게 하는 것이죠. 고양이가 무섭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의 흐름에 이상이 생긴 것이고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경혈을 두드려서 정상화시키면 된다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기의 흐름의 이상이다. 경락의 혼란이다. 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조금은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원인들이 한 가지로 이제 예. 구체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떤 기의 흐름이 달라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비오는 아침님께서는
지금 들어왔는데 꼭 다시 듣기가 하고 싶으시다면서 뱀을 아예 못 쳐다보신대요. TV에서건 책에서건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림도 1초도 못 쳐다봅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하셨어요. 굉장히 좀 심한 증세가 있으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의 흐름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경혈을 두드리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 경혈 감정자회기법 그냥 하시면 좋아지고요. 제가 자꾸 그냥 하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공포증은 매우 빨리 좋아지고요. 네. 여기에서 하나 좀 다른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감정자회기법 지상 최고다 이런 주의는 아니고요. 왜 뱀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감정자회기법 입장에서는 기의 흐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과연 살아가면서 뱀을 몇 번이나 보게 되죠? 이런 것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재벌이다, 어떤 회장이다, 고소공포증이 있다, 그래서 10층 올라가는 거 힘들다. 그러면 내가 1층에 있으면서 10층에 있는 밑에 부하 직원들 보고 내려오라고 하면 되거든요. 감정자위기법 안 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불편을 겪는데 그걸 도저히 회피할 방법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겪을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쓰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감정자유기법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죠. 지금 다시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바퀴벌레를 통해서 이제 감정자유기법을 활용한 다음에 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좀 자유로워진 경험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한의사님? 예. 그 조금 전에 뱀도 쳐다보지도 못한다나요? 네. 뱀 쳐다보지 못하고 TV에서 그리고 책에서 사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 비오는 아침님의 사연입니다. 비오는 아침님 혹시 특정 출판사를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은 없죠. 그 군자 출판사 웹사이트에서요. koonja.co.kr 군자 출판사 웹사이트에서 감정자유기법 꼬마 길잡이라는 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안 올라가 있는데요. 아마 며칠 뒤 또는 길어도 한 2, 3주 정도 뒤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일이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하는 법이라든지 경혈 위치라든지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사이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군자 출판사. koonja.co.kr. 군자.co.kr. 아마.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법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확인을 하고요. 문제 상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뱀 같은 경우는 뱀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라는 것, 그 문제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합니다. 너무너무 심하면 10점이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1점, 중간 정도면 5점. 그러니까 뱀을 쳐다보지도 1초도 못 쳐다본다니까 너무너무 심하겠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를 평가했으면 그 다음에 준비 작업이란 걸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점수화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비포가 있어야 애프터가 있죠.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기 위해서죠. 그럼요. TV 홈쇼핑에 왜 비포 모델이 있겠습니까? 애프터 모델만 있으면은 안 팔립니다. 비포가 있어야 애프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작업이란 걸 합니다. 준비 작업이란 건 별다른 게 아니고 손날을 두드리시면서 나는 비록 땡땡땡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 겁니다. 비오는 아침에 이 뱀을 관련해서 뱀과 관련해서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나는 비록 네. 뱀을 1초도 못 쳐다보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서 손날을 두드리면서 몇 번 반복, 3번 반복. 제가 한번 하면요. 손날 두드리시면서 나는 비록 뱀을 1초도 못 쳐다보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비록 뱀을 1초도 못 쳐다보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비록 뱀을 1초도 못 쳐다보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준비 작업이란 걸 하게 된 거예요. 준비 작업이 끝난 예.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순으로 순서 두드리기란 걸 합니다. 네. 순서 두드리기는 글자 그대로 순서대로 두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면 돼요. 네. 아까 해보셨듯이 정수리, 눈썹 시작, 눈썹 눈가, 시작, 눈밑, 코 밑, 입술 밑, 밑장뼈 밑, 옆구리. 네, 순서대로 위에서 밑으로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순서 두드리기입니다. 근데 이 순서 두드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문제 상황을 그냥 말하면 됩니다. 네. 뱀을 1초도 못 쳐다본다. 이런 네. 식이죠. 정수리 두드리면서 뱀을 1초도 못 쳐다본다. 눈썹 시작 부분 두드리면서 뱀을 1초도 못 쳐다본다. 눈가 두드리면서 뱀을 1초도 못 쳐다본다. 눈밑 두드리면서 뱀을 1초도 못 쳐다본다. 코밑 두드리면서 이 말 반복, 입술 밑, 빗장뼈 밑, 옆구리 두드리면서 이 말 반복하면 됩니다. 네. 뱀을 1초도 못 쳐다본다. 그게 다예요. 물론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좋아지진 않습니다. 아까 정한 아나운서님도 하고 난 다음에 좀 남아 있었잖아요. 네네. 다른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예, 지금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네. 아까는 1초도 못 쳐다봤는데 하고 다시 한번 딱 뱀을 보면 그래도 한 2,000원 쳐다보는 것 같아. 또는 뭐 한 10,000원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 그대로를 집어넣으면 되죠. 나는 이제는 10초 정도 쳐다보지만 이제는 10초 쳐다본다. 이제는 10초 정도 쳐다본다.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궁금한 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1초를 못 보다가 2초를 볼 수 있게 되다가 예. 이렇게 계속 어떤 다른 경우가 생겼을 때 계속 이 경혈 두드리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방송 전에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 한 면이 도와질 수는 있지만 예, 다른 그렇죠. 경우가 생겨서 또 다른 면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맞습니다. 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두드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 예. 네. 제가 먼저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깨가 아픈데 어깨가 앞도 아프고 옆도 아프고 뒤도 아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깨 앞쪽 아픈 걸 치료하고 났더니만은 팔을 막 앞으로 굽힐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옆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아플 수가 있어요. 네. 또는 뒤로 하면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모든 면이 다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물론 평생을 그냥 팔을 앞으로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고소공포증, 뱀으로 할게요. 뱀이 있는데, 아까는 할 때는 막 그냥 뱀 전체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뱀의 그 날름거리는 혀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그거에 좋아지고 나면 뱀 미끈한 표피 또는 차가운 서늘한 느낌. 네. 그런 것들이 또 막 징그럽고 막 소름 돋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다가 보면 뱀이 또아리 튼 장면이 또 무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들을 두고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뱀의 날름거리는 혀가 너무 무서워서 했는데 네. 그걸 하고 나니까 그건 괜찮지만 다른 측면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처음 할 때 모든 측면에 다 했으면 다음에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 할 때 뱀의 날름거리는 혀만 했다면 다음에도 뱀의 날름거리는 혀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미끄덩거리는 껍질이라든지 또는 또아리 튼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네. 쉽잖아요. 외우고 있으면 돼요. 못 외우면은 그냥 수첩에 적어 다니시면 되잖아요. 네. 스마트폰에 기록해두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경험해 본 거는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일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긴장하게 되고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니까 그것 또한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된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의사님께서는 이 감정자유 기법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제가 앞부분 말씀을 조금 하긴 그렇고요. 네네. 그냥 뒷부분 말씀만 하면 그때가 몇 년이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어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접하면서.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몇 해 전에 저에게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감정 폭발이 되신 거군요. 그게 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저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어찌되었든 제가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단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 콧물이 나면서 막 제가 어떻게 제 감정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EFT를 몇 번 하고 났더니만은 슬프긴 슬픈데 눈물 콧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요. 뭐냐면 네네. 슬프긴 슬퍼요. 슬프긴 슬픈데 과도한 슬픔은 사라져요. 과도한 슬픔은 사라진다. 네. 곧 또 정상적인 감정은 또 남겨둔다라는 표현하고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네. 내 자식이 죽었는데 안 슬프면 그게 이상한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내 자식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생각 때문에 막 자리에 누워가지고 뭐 먹지도 못하고 해서 막 35kg로 막 체중이 쭉쭉 빠지고 이런 거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정자유 기법을 하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긴 슬픕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안 슬프면 이상하죠. 정상적인 감정은 남겨두고 비정상적인 오버되는 부분만 제거해 줍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런 어떤 조절이 가능한 상황까지는 가는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네. 계속 이제 그 감정자유기법을 통해서 그 조절이 가능한 부분을 넓혀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길게 얘기한 걸 아주 짧은 핵심 단어로 정리를 해주시는군요.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들드리맘님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걱정과 불안이 많으셨대요. 그리고 현재는 성인이 돼서는 잦은 두통과 뒷목, 등 부분이 자주 결리고 근육통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시다고. 평소에 잡념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감정자유기법에서 개인평화 과정이라는 어떤 개인평화 과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어떤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걸 하면 됩니다. 개인평화 과정 기법.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안 좋았던 사건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안 좋은 신체 증상이 되었든 감정이 되었든 다 기록하는 겁니다. 또 부적합 방송용어를 하겠습니다. 10년 전 양아치한테 맞았는데 네. 그 이후에 길 가다가 양아치만 보면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사건이고 부정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서 해결해 보세요. 네. 한 달이면 30개, 3달이면 90개예요. 하루에 2개씩 하면요. 한 달만 해도 60개가 해결이 돼요. 네. 틀림없이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너 달라졌다고. 3달 지나면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그런데 적어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정말 감정자유기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머리카락 아나운서님 그리고 우리 예쁘신 PD님 머리카락이 어제보다 자랐나요? 네. 자라셨어요? 잘 모르죠. 그런데 모르죠.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아니 생각을 해도 모르시지 않나? 눈치챌 수가 없죠. 자랐다는 걸.
그렇죠. 그죠? 눈치채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런데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자라있죠. 자랐다는 걸 알죠. 그래서 뭐 미장원에 가서 저걸 한다든지 잘라야겠다.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뭐 더 길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자, 머리카락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하다가 감정자유기법, 개인평화과정 별 다른 거 아니죠. 그냥 안 좋았던 걸 다 써놓고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나 두 개나 세 개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정도 하다간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 안 하게 돼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머리카락은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달라진 걸 잘 모르는데 이건 물질이 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 저절로 자랐구나 알게 되는데 네. 마음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두라는 겁니다. 기록해두면 오늘 내가 이거 안 좋았는데 줄 짝짝 긋고 이건 됐어. 네. 내일 되면 또 이거 내가 안 좋구나 이거 막 해요. 줄 짝짝 껐어.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일단 뭐가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했다면 내가 30개는 좋아졌네. 하루에 2개씩 했다면 내가 60개는 좋아졌네. 이게 일단 내가 얼만큼 좋아졌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두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정말 한 달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고요. 3달 지나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 정말 달라졌다. 어떤 자기 상이라고 하는 것,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걸 아실 겁니다. 자존감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뒀다가 나중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감정자유기법을 했는데도. 그럼요. 그럼 다시 적어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시도를 하면 더 그렇죠.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네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더욱 좋은 건 처음 할 때 완벽하게 좋아지면 되겠지만. 네. 그것도 사람마다 좀 경우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완벽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아까 말씀드릴 거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네네. 그 아나운서님 물론 옆에 계시니까 네. 저를 보고 따라 두드리셨는데요. 네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백회 찬조기가 정수리 눈썹 시작 부분 또는 빗장뼈 및 아까 다른 곳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그 수부혈은 영 엉터리를 두드리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어때요? 좋아지셨죠? 나아졌어요. 네, 나아졌단 말이에요. 감정자유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면은 효과 있고요. 아무리 좋아도 산해진미가 있어도 안 먹으면 맛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안 하면 효과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있다. 네, 대충 해도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면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적당히 대충 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완벽한 사람은 없을 거니까 굳이 완벽은 아니래도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네. 별별 특강 오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감정 자유기법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특강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오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한의사 최유성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슬공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또 해오셨어요. 저는 15년 전에 대중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해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시라고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데 이런 부끄러운 기억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문득 그 사건을 생각하면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당시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기분, 상황들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15년 전 실수인가요? 네, 대중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해서 대중들 앞에서 큰 실수. 부끄러운 기억이 많이 남아 있으시고. 네, 그렇죠. 네. 먼저 하나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답 먼저 말씀드리면 감정자유기법을 하면 틀림없이 좋아지는데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질환에 따라서는 그 감정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냥 쌓아둔 거죠. 다 잘 저 속에 그냥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펼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힘든 상황이 나타나면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질문 보면 그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 막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하신단 굉장히 고통스럽고 말이에요.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또 잊고 싶으시다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때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 기억도 못 해요. 그죠? 버스 타면 다 앉아있고, 나 혼자 딱 서 있는 사람이 되면 딱 탔는데 다 앉아 계셔. 앉을 자리가 없어. 네.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 해? 막 나를 쳐다보는 것 같죠. 왠지 부끄러울 것 같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아니, 선생님이 원빈 씨라도 되냐고. 선생님이 이나영 씨라도 되냐고. 다 자기 자기 스마트폰 보기 바쁘지. 원빈 정도 되는 분이, 이나영 정도 되는 분이 타면 쳐다보지.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잘 안 없어지죠. 질문 주신 분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어요. 근데 그 질문 주신 분만, 이슬공주님만 네. 그러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한 것처럼 15년 전 그 장면을 떠올리고,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 있고 그래서 나는 실수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 떠올리는 도중에 이미 어떤 현상이 나타나 버려요? 더 이상 감정자유기법을 진행할 수 없는 힘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될 수도 있겠죠.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걸 이제 보시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눈물 없는 외상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법입니다. 네. 내가 그 장면을 떠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떠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떠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떠올린다면 아마도 나는 막 눈물을 줄줄 흘릴 거야. 나는 어떻게 내 감정 상태를 할 수가 없을 거야라는, 물론 이슬공주님의 반응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냥 요렇게 할게. 나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너무너무 심하면 10점, 아무렇지도 않으면 1점. 근데 이슬공주님은 아마 10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실제 떠올렸을 때는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10점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손날 두드리면서 나는 비록 그 장면을 떠올린다면 눈물이 줄줄 나오고 그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겠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로 해서 주룩 하는 거죠.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실제로 한번 떠올려 보지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본격적인 그 감정자유기법에 들어가기 전 단계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정을 하나 하면 눈물 없는 외상기법 그 자체도 감정자유기법이지요. 네,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말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게, 지금 그때 상황에 대해서 느꼈던 나의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니까 눈물이 줄줄 흐를 것 같고 정말 두렵고 부끄러울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장에 넣어보시면 쉽게 또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말씀 하나 드리면, 네. 가끔 여자 환자분들이 그런 걸 있으세요.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래저래 말씀하시다가 주저주저해요. 네.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 갈아 마셔버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갈아 마셔버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러죠. 지금 있는 그 감정 그대로 이 감정자유기법이란 걸 하셔야 된다고. 네. 시어머니 갈아 마셔버리고 싶은데 시어머니 밉다. 윤리적으로 조금 그렇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어를 완화해서 밉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만약에 그게 될 것 같으면 좀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 사랑스럽다를 가지고 하죠. 안 되거든요. 네. 자기 감정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슬공주님께서 방금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떠올려야 한다는 거 사실 자체가 너무 힘드시다고 이런 말씀을 또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떠올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네. 그렇게 또 감정자유기법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떠올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떠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가정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떠올린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잠시 해서, 뒤에 또 떠올리면 내가 아마 주체할 수 없게 되겠지만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단을 밟듯이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차근차근 계단을 밟듯이. 네,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정 자유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평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예. 또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방송 중에 우리 음악 나갈 때 해주셨잖아요. 제한 호흡 기법?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나요? 네. 그건 아까 준비해서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데. 혹시나, 네네. 아나운서님이나 아니면 이게 피디님이 바퀴벌레 무서워요, 이런 게 만약에 징그러워요, 이런 게 없어서, 네. 할 게 없었다면, 제가, 이걸 했을 건데, 이게 왜냐면, 네. 신체적인 거거든요. 네네. 이름 자체가 호흡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번 해보실까요? 예, 지금 시간이 좀. 괜찮나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럼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충분히 잘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호흡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꼭 천식 환자가 아니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상황, 예를 들면 시험 치러 가면 막 호흡이 가빠지고 얕아지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단 말씀이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감정자유기법을 이용해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제한호흡기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해보실게요. 먼저 일단 이렇게 합니다. 호흡을 3번 정도 심호흡을 하십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4번째 호흡을 할 때는 내가 나는 이 정도 호흡을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호흡을 자기 기준입니다. 나는 내 최대한 호흡이 이 정도 할 수 있어인데 막상 해보니까 100% 나는 100%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면 7, 80%밖에 호흡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말씀으로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라디오라는 한계가 있네요. 그리고 왜 그러면 3번 정도 심호흡을 먼저 하냐면 호흡이라는 건 사실은 근육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횡격막이라든지 아니면 늑강근이라든지 사각근이라든지 이런 근육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칭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은 어때요? 좀 더 몸이 근육이 좀 더 잘 늘어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해줘서 이게 호흡과 관련된 근육의 스트레칭 효과를 제하려고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이게 감정자유기법 때문에 좋아진 건지 심호흡 몇 번 하다 좋아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 같이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한 번 더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또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다시 숨을 크게 들여 마시는데 나는 내 최대 폐활량의 몇 % 정도를 호흡을 하는지 해보십시오. 선생님 기준이에요. 예.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정 아나운서님은 몇 % 정도 100% 다 호흡하신 것 같나요? 아니요. 왜냐면 많이 들이마신다고 했는데도 내가 몸을 다 쓰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 정도 하신 것 같나요? 지금 한 80%. 80%. 네. PD님은? 70%. 네. 자,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해보십시오. 자, 손날 두드리시면서요. 나는 비록 내 최대 폐활량으로 숨을 못 쉬고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제가 자꾸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를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이 표현이 그냥 표준화된 거라서 이걸 쓰는 거고요. 꼬마들은 이런 표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꼬마들에게는 나는 씩씩해요. 나는 용감해요. 나는 공주예요. 그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 네. 지금은 그냥 표준화된 걸 하겠습니다. 네. 나는 비록 내 최대 폐활량으로 숨을 못 쉬고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비록 내 최대 폐활량으로 숨을 못 쉬고 있지만 네.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완전히 받아들인다. 정수리 두드리시면서 최대 폐활량으로 숨 못 쉬고 있다. 네.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함께 하시죠. 네, 나는 비록 최대 폐활량으로 숨을 못 쉬고 있다. 못 쉬고 있다. 네. 같이 눈썹 시작 부분 두드리시면서 최대 폐활량 자, 함께 하실게요. 그냥 간단하게 최대 폐활량으로 숨 못 쉬고 있다. 최대 폐활량으로 숨을 못 쉬고 저하고 있다. 말 나오는 속도도 같이 하실게요. 네. 눈썹 눈가 내 최대 폐활량으로 숨을 못 쉬고 있다. 숨을 못 쉬고 있다. 눈 밑 내 최대 폐활량으로 숨을 못 쉬고 있다. 숨을 못 쉬고 있다. 코 밑 내 최대 폐활량으로 숨 못 쉬고 있다. 숨을 못 쉬고 있다. 입술 밑 내 최대 폐활량으로 숨 못 쉬고 있다. 빗장뼈 밑 내 최대 폐활량으로 숨을 못 쉬고 있다. 옆구리 내 최대 폐활량으로 숨 못 쉬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몇 % 쉬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이 있어요. 몇 % 정도? 한 90% 정도? 왜냐면 그 숨을 들이마실 때 제가 이제 어깨가 들썩거린다고 하죠. 이게 더 많이 올라가네요. PD님은 뭐 이게 딴 거 하신다고 잘 못 따라 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조금 더 여유가 생긴 아, 그래요? 억지로 나오는 답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게 모든 사람에게 되진 않고요. 자기가 충분히 호흡을 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특정 질환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뭐 암이 뭐 기도를 폐쇄하고 있는데 막 이게 때문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자, 이걸 금방 하셨는데 혹시나 가족 중에 천식 환자가 계시다면 또는 호흡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양방병의원의 치료를 받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낫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찌되었든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걸 하면 호흡하는 게 조금이라도 편해져요. 아침, 점심, 저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호흡하는 게 편해지고요. 시합 나갔다 또는 시험 친다. 그랬을 때 불안해서 호흡이 얕아지고 한다. 네. 호흡이 얕아진다는 건 긴장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 치는 것과 화를 쏘는 것과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 치고 양궁화를 쏘는 것 어떤 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자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법만 써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시험 볼 때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매우 많죠. 네. 어떤 사례를 좀 들어주실까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그냥 했더니만 좋아지더라 이게 결론이고요. 네네. 먼저 전제는 하나는 있습니다. 감정자유기법 하면요. 학생들 성적 오르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요. 네. 고시생들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감정자유기법만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하죠. 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뭐 제가 이제 그 봉천동 신림동에 살았으니까 뭐 이거 법대 4년 내내 막 1등이었어. 그런데 시험 치면 고시 쳤더니만은 떨어지더라는 거죠. 네. 그게 한 번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2번, 3번, 4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EFT 감정자유기법에서는 심리 역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 역전이 있다요? 심리 역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식은 틀림없이 좋아지고 싶고 또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뭐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자꾸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감정자유기법을 쓰면 좋아지는데요. 뭐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다른 과목들 다 잘해요. 다른 과목들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수학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노력을 해. 그리고 자기 노력만으로 또 안 되어서 하니까 뭐예요? 또 훌륭하신 과외 선생님도 해서 또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시험을 한번 크게 망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그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감정자유기법을 했더니만은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요. 그 일은 이미 몇 년 전에 지나갔던 일이고요. 네. 제가 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속 썩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라고 반응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자기가 공부할 때 그 부담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1시간 공부하면 1시간의 효과, 2시간 공부하면 2시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한두 명이 아니라서 그런 여러 학생들은 그 다음에 다들 성적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 이건 제가 아직 제가 아이가 없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아직 총각입니다. 네. 좀 그렇긴 한데, 부모님들 그 자식들이 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바깥에 이제 마실 나간다? 그렇게 나가는데, 외출 나가시는데,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러죠. 한 30분만 하고, 수학, 공부하렴, 숙제하렴,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시간 뒤에 딱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아이가 막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랬을 때, 대부분의 대한민국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이놈 자식이. 화를 내시죠.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컴퓨터 게임 깨고 수학 공부를 하게 수학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를 아시죠? 음식 주면서 정땡 치니까 침질. 나중에는 정만 땡쳐도 음식 안 주는데도 침질. 보세요. 게임을 하고 있어서 갔다 왔더니만은 게임을 하고 있네.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수학책을 펼치면서 자기도 좀 기분이 안 좋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수학책만 펼치면 기분이 나빠져. 네.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수학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파블로프의 개일뿐만 아니라 파블로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좀 현명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막상 그렇게 게임을 하고 계속 있는데도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성인군자시죠. 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죠. 딱 나오죠. 그렇죠.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아직은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거니까 하고 난 다음에 감정자유기법을 해보세요. 내 자식 새끼 컴퓨터 게임 2-3시간 하고 있는 거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받아들인다. 그래도 나는 공주처럼 훌륭한 생활을 할 거야. 나는 왕비 같은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2번, 3번 하다 보면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크게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표현할 것을 이성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영희야 철수 그죠? 철수 게임 하고 있네. 좀 쉬었다 하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옆집 엄마는 막 화를 내시는데 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쉬었다 하라고. 그러면 아이도 알아요. 그게 신호인지, 그죠? 네. 그래, 옆집 엄마하고 달라. 그럼 수학책을 펼쳐도 최소한 적은 없어요. 수학책 때문에 뭔가, 기분 안 좋은 그건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 오히려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네. 아마 그렇군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수학과 관련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칠판 나와서 이제 푸는데 풀었어. 화를 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수학이 싫어졌어.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선생님 싫으면 그 과목도 싫잖아요. 맞아요. 네. 싫어졌어. 그럼 뭐해요? 그렇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정자유기법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 그분, 그 나쁜 분, 하죠. 몇 번 하고 나면 수학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학책을 펼치면 수학 공부가 훨씬 편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럼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의사님, 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예.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정자유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치유를 받아보고 싶다.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한 양방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게 일단은 최선입니다. 네. 그런데 나는 특별히 감정자유기법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가까운 한의원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꼭 한의원이 아니래도요. 가까운 의원이라든지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한의사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제 한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건데요. 경혈 두드리는 게 한의학인데 그렇지만 두드린다는 것 때문에 의사분들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까운 한의원이나 의원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요즘은 좋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잘 나옵니다. 네. 가까운 곳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자유기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차분하게 내가 좀 알아가 보고 싶다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조금은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소심한데요. 주의 말씀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실 때 감정자유기법보다는 EFT로 검색을 하시면 훨씬 많이 검색이 됩니다. EFT. Emotional Freedom Techniques. EFT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몰라서 하신 얘기고 또는 재미로 지어서 내신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조금 글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어찌되었든 뭐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FT로 검색을 하시면 될 거고 제대로 알고 싶다면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감정자유기법을 만드신 분이 게리 크레이그라는 분이고요. 이 게리 크레이그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저하고 다른 분들하고 다른 원장님들하고 이제 번역해 놓은 책이 있는데 감정자유기법 길잡이, 감정자유기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겨내기, 감정자유기법 다이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정자유기법이란 기법을 만드신 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정통으로 알 수 있는 책이 없을 겁니다. 하나 아쉬운 건요. 이 책들이 잘 판매가 안 돼요. 왜냐?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정통으로 하면 아니고요. 뭔가 신비한 얘기를 하고 뭔가 막 솔깃한 얘기를 하면 말 잘 팔려요. 근데 제대로 된 걸 하면은 이거 하면서 구입을 안 해요. 근데 정도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들이 있고 뭐 인터넷 서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잘 안 되면 그 군자 출판사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이왕 책 제목 말씀해도 되는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혹시나 암 환자분이 계시다면 그 감정자유기법을 암에 적용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가제는 일단 그런데 뭐 정식 제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감정자유기법을 해서 암이 낫는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암 치료를 받으시는 도중에 일어나는 내가 왜 암이야? 막 분노, 불안, 초조, 우울, 체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러니까 한양방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감정자유기법을 이용해서 좋아지면 아마 훨씬 그런 정통치료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분들은 그 책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오늘 최우석 한의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